자, 그렇다면 실제로 완성차 업체들이 자체 배터리를 다 도입을 해서 2차 전지 업체들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냐? 국내의 2차 전지 기업들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파워데이 이후로 폭스바겐이 자체 배터리를 생산한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조정폭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이후에는 주가가 견조했고 양호하게 상승을 했는데 폭스바겐의 파워데이 이후로는 주가가 영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폭스바겐의 파워데이가 국내 2차 전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현명한 투자자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은 폭스바겐의 파워데이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크게 세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1세대 전기차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MEB 플랫폼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MEB 플랫폼에는 배터리 유형이 파우치형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참고로 배터리 유형에는 파우치형, 각형, 원형이 있는데 이거는 배터리 셀의 모양에 따라서 구분 지은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요 납품사는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이었죠. 근데 2세대, 이 유니파이드 셀 같은 경우에는 기존 파우치형이 아니라 각형을 채용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배터리 조달을 내재화할 것이다. 그래서 총 40GW짜리 공장 6개를 2030년까지 확보를 할 것이다. 그래서 자체 생산 플러스 외부 업체로부터 조달한 비용을 최대 80%까지 늘릴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내용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을 그래프로 나타내 준 거죠. 2021년부터 한 2025년 이때까지는 1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배터리 조달 계획을 확 바꾼 것입니다. 즉 내재화를 하겠다. 자, 그렇게 밝힌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로 인해서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 이 두 기업은 파우치형 배터리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폭스바겐이 두 2차 전지 회사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고객사별 매출 비중입니다. 이거는 하나금융투자 자료를 참조를 했고 아마 2020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고객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현재 매출 비중이 큰 것은 테슬라, 그 다음에 르노, 현대기아차 등을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우디, 쉐보레, 폭스바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여기서 딱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진 않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폭스바겐 그룹 산하에 아우디도 있고요. 포르쉐도 있고요. 다양한 메이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한 10%에서 20% 사이 정도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즉 절대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폭스바겐 그룹이 글로벌 자동차 1, 2위를 다투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이 있죠. 그리고 현재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에 대부분 배터리를 납품하고요. 유럽 고객 같은 경우에는 메르세데스 벤츠 이쪽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납품하고 있는 비중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누적된 수주 물량, 이걸 가지고 앞으로 어느 고객사에 더 많이 납품할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는 이 폭스바겐 그룹 매출 비중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2026년 이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고객사가 어떻게 보면은 없어진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의 주가 현황을 살펴보면요. 바로 이때가 폭스바겐의 파워데이가 발표된 날입니다. 그 이후로 주가가 이렇게 모두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폭스바겐의 배터리 데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기업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란 말이에요. 상간에서는 삼성 SDI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성 SDI는 각형 배터리를 만들거든요. 폭스바겐이 내재화도 하지만 이 각형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공급사들로부터는 배터리를 조달할 것이다. 그렇게 밝혀서 삼성 SDI는 반사이익, 즉 쇠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업체 모두 다 조정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순히 이 폭스바겐 그 이슈에 하나인 것이 아니라 폭스바겐을 시작으로 다양한 그런 완성차 업체들이 자체 배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런 부분이 오히려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쳤고 이에 따라서 삼성 SDI 주가까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완성차 업체들이 자체 배터리를 다 도입을 해서 2차 전지 업체들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냐? 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럴 가능성은 낮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9년 글로벌 자동차 시장 점유율 현황입니다. 2020년 데이터는 아직 없더라고요. 취합이 안 돼 있어서 일단 2019년 기준으로 가져왔습니다.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위는 폭스바겐 그룹, 2위는 도요타입니다. 3위는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 이 세 개의 그룹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세 개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매년 순위는 약간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세 개가 가장 큰 기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폭스바겐 그룹이 바로 파워데이 때 배터리 내재화를 선언을 했죠. 그리고 토요타는 전기차 시장에서 딱히 두각을 현재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차근차근 잘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는 그냥 바로 전고체 배터리를 내놓겠다라고 선언한 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토요타도 배터리를 자체 생산해서 시장에 다양한 전기차를 내놓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그룹 한번 볼게요.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자체적으로 생산한다라기보다도 파트너사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2일 날 나온 기사를 보면, 자, 르노가 배터리 공장 투자를 누구와 논의하냐?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논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배터리 협력사와 논의를 하고 있다. 자, 이런 기사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GM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GM은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작사를 설립을 했죠. 그리고 현대차 그룹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12월, 최근에 나온 기사죠. 현대차가 배터리 독자 생산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러면서 국내 배터리 3사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할 것이다. 자, 그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요. 포드는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약간 자체 생산 쪽으로 가닥을 잡는, 자, 그런 뉘앙스를 보였어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유럽의 완성차 회사 등등 있는데, 자체 생산에 대한 뉘앙스는 풍기고 있어요. 하지만은 파트너사와 협력을 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도 계속해서 약간 좀 양다리를 걸치는 모습입니다. 근데 폭스바겐 그룹, 도요타 이렇게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배터리를 어느 정도 내재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그런 완성차 업체들 있죠. 그런 업체들은 섣불리 이것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기가 힘듭니다. 자, 왜 그러느냐? 자동차 시장의 분야별 매출 비중 변화 전망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는 그냥 자동차 산업은 제조해서 판매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차량 판매가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좀 큰 것이 정비, 유지, 보수 이런 시장인데, 2030년에 가서는요, 차량 판매는 절반 정도 줄어들고요. 이에 따라서 유지, 보수 좀 많이 감소를 하고, 자율주행 전기차, 그리고 공유 자동차 서비스, 이쪽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미래 자동차 시장은 완전히 지각 변동이다. 그래서 투자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무조건 전기차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아끼면 안 되고요. 자, 두 번째,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자율주행 차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것이 바로 공유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완성차 업체들이 투자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업체들과 협력을 해야 되고, 즉 신경 쓸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배터리를 내재화하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수조 원 내지는 수십조 원의 투자를 한다?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완성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양날의 검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배터리 생산을 내재화하기 위해서 정말 수십조 원을 들여서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술 개발을 하면서 생산을 하겠죠. 근데 막상 만들어 보니까 기존의 2차 전지 업체들이 생산한 것과 비교를 해서 단가도 더 비쌀 수 있고요. 효율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2차 전지 업체들은 계속해서 이것만 생산을 해왔고, 여기에 이미 수십조 원을 쏟아 부었던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사실 수십조 원을 들여서 생산을 했는데 못 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를 내재화한다, 배터리를 자체 생산한다. 자,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나올 수 있지만, 자, 그런 것들은요, 정말 내재화를 100%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체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공급사가 다변화돼야지 당연히 가격 협상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고, 야, 니네 아니면 나도 쓸 거 있다,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내재화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배터리 업체들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자, 그런 지위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 내재화는 사실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상당한 도박이다. 폭스바겐, 도요타 정도가 돼야지 어느 정도 그런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자체 생산한 배터리,
이런 부분보다 2차전지 업체에서 생산한 배터리가 훨씬 좋다라고 한다면은 그들도 역시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지금 현재 이 배터리 생산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것처럼 보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산업이 성장하는 그 파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수요량 전망인데요. 2020년 기준으로 200GWh/h입니다. 배터리 수요량이. 근데 2025년에는요. 600GW로 늘고 2030년에는 1800GW로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5년마다 3배씩 증가하는 그런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240GW 생산 능력을 확충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전기차 한 대당 대략적으로 한 80kW 정도의 배터리가 탑재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가 100% 대체를 한다. 그게 뭐 한 2040년, 2050년 그 정도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현재 이 완성차가 1년에 한 9천만 대 정도 팔립니다. 한 10년, 20년 후에 한 1억 대 정도가 팔린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1억 대 곱하기 80kW죠. 그렇다면은 총 배터리 수요 용량이 얼마냐? 연간 8,000GW 정도가 됩니다. 즉 2030년에 1,800GW라고 했는데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배터리 수용량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배터리 수요 관점에서 본다면은 아직까지 뭐 치열하게 경쟁을 보는 단계는 아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서 이 폭스바겐이 2세대 배터리를 도입하는 시점이 바로 2025년 이후입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각형으로 바뀐다. 자, 그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시간도 충분하다. 2차 전지 업체 입장에서는 그동안 기술 개발을 잘하고 이제 협력사를 잘 확보를 하면서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할 수가 있겠죠. 부정적으로 보면요. 앞으로 2차 전지 산업, 기술 현황 이런 것들이 어떻게 튈지 몰라요. 사실 전고체 배터리가 미래 배터리다. 자, 그런 식으로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다가 테슬라의 배터리 대 이후에 테슬라 입장에서는요. 굳이 뭐 전고체 배터리로 갈 필요가 없다. 그냥 하이 니켈 배터리를 잘만 개량을 하면은 안정성도 잡을 수 있고 주행거리도 늘릴 수 있다. 자,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각형이냐 파우치형이냐 원형이냐 여기저기에서 어떤 기술이 미래 배터리 트렌드를 주도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항상 논쟁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면은 야, 너무 불확실해서 내가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투자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근데 반면에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불확실하니까 분명히 기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전체 산업의 파이 관점에서 본다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상당 기간은 이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특정 기업에 너무 집중 투자하시는 거는 지양하시고요. 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잠이 안 온다. 스트레스가 너무 받는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비중을 줄이신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기술이 주도를 할 것이다 라고 단정을 짓는 것보다는 다양한 기술, 거기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 자, 여기에 분산 투자하심으로써 좀 더 현명하고 리스크는 줄이고 기대 수익은 그만큼 가져가는 자,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